지난 시간에 우리가 concentration cell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양극하고 음극의 그 재료 소재가 달랐을 때에 그 전위가 발생해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류를 얻게 되는데 이 음극과 양극의 지금 컨디션이 다 동일하다. 즉 전극이 철 다 동일하더라도 이 전해질의 그 농도가 다르면 그 농도 차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그 포텐셜 전이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안 써질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해질의 농도가 다릅니다. 그 전해질 안에 그 철의 이온 농도가 이 오른쪽은 0.1몰, 이쪽은 0.0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겠죠. 그래서 concentration of Fe2 플러스 이온 자체가 equalize 될 때까지 일렉트론이 어디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일렉트론이 빠져나갑니다. 두 개의 일렉트론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어제부터 이 오후 수업에는 뭔가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수업할 때 굉장히 렉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뭐 부담스러운지 잘 써지지 않고 그러던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빠지고 FE가 Fe2 플러스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솔리드 철 자체는 어떻게 된다? 점점 없어지겠지. 이렇게 없어지고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반면에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안에 있는 Fe 플러스 이온하고 같이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된다?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이 철 주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철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두 개의 전극 Fe 동일하지만 전해질에 있는 이온의 농도가 달랐을 때의 그 농도차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전이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넌스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the dependence of the cell potential on concentration results directly from the dependence of free energy on concentration. 그래서 앞서서 지금 concentration cell 얘기할 때에 이 concentration에 따라서 그 셀의 포텐셜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gives free energy랑 같이 어떠한 관계를 한번 지어줘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ives free energy의 변화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25도씨의 대기압 1 atm 이렇게 느려
25도씨의 1atm 조건에서 gives free 에너지의 자유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RT 그 다음에 log Q 이건 콘티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concentration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사이의 농도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농도 비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델타 G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델타 G는 양극과 음극의 어떤 소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전위 앞에서 어떤 풀셀 리액션이 있을 때에 그 케미컬 리액션이 있을 때 케미컬 리액션은 그 이 컨버션하고 다르게 어떤 상태에서 일어난다? 컨스턴트 이거 너무 못하겠는데 이거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또는 그 반응을 위한 에너지는 우리가 델타 G로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조건에서 25도씨 1atm 이라는 온도 압력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델타 G 슈퍼스크립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 뒤에 거는 이 농도의 영향을 지금 또 고려해 주기 위해서 RT times log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NF 엡실론 그래 델타 G는 지난 시간 공부했을 때에 이거 오늘 수업 못하겠는데 문제가 뭐지? 타블렛이 운명을 다한 것 같네요. 이거 참 불편한데
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G라고 하는 거 여기 밑으로만 내려오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문제인가?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마이너스 NF 엡실론,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포텐셜이었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그 다음 F라고 하는 건 페라데이 컨스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 스판테이니어스 하느냐 아니냐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G 여기 슈퍼스크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스탠다드 컨디션의 그 포텐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포텐셜 곱하기 Fn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RT 로그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NF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NF로 나눠주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실제 그 포텐셜은 스탠다드 컨디션에서의 포텐셜 마이너스 RT 오브 NF 로그 Q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컨센트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양극과 음극의 소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이론적인 포텐셜에다가 이 Q라고 하는 건 이제 농도 B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포텐셜을 고려를 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포텐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농도의 차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 reactant over product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컨센트레이션은 이렇게 대괄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컨센트레이션이 같다 그러면 같고 없어지면 로그 1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1은 0이 되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에 의한 어떤 포텐셜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액턴트 반응물하고 생성물 사이에 그 농도가 다르다라고 그러면 이 Q 값이 1이 안 되면서 어떤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농도에 의해서 Q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그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전체 이 텀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기본적인 포텐셜에다가 농도에 의해서 포텐셜이 더해질 것이냐 빼질 것이냐가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R하고 T하고 그 다음에 NF, N은 뭐 그 반응에 따라서 전자의 몰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도 페라데이 컨스턴트고 게스 컨스턴트고 그 다음에 온도 집어넣으면 이 0.0591이라는 값이 나와서 주어진 25도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넌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반응이 있는데 에노드하고 캐소드 있고 이 해프셀 리액션이 이게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에 전체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자, 에노드 쪽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에노드 쪽의 반응 써지나 모르겠다. 이를 어찌하지? 에노드 쪽의 반응, 이쪽 에노드는 징크가 산화돼 가지고 일렉트론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에노드 쪽의 반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에 있네요. 그죠?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반응 쓰면 이 에노드 쪽은 징크가 산화돼 가지고 징크 아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일렉트론은 그 와이어를 따라서 이 캐소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캐소드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VO2라고 하는 그 이온과 그 다음에 이 전해질에 녹아 있는 프로톤 H+하고 반응이 돼서 EVO2+하고 H2O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 반응은 요 해프 반응에 의한 포텐셜은 1V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1V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식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0.76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0.76이 나오는데 실제 반응은 어떻다?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0.76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이 농도를 무시하고 이 에너드에서 캐소드로 일어나는 그 반응에 의한 포텐셜은 1.76V가 되는 거죠. 1.76V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뭘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 전해질에 있는 이온의 농도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온은 2몰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온은 0.5몰 있고, 그 다음에 VO2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그 다음에 징크 아이온은 1 곱하기 1의 마이너스 1승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그 들어있는 그 이온의 농도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넌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 기본적인 셀 포텐셜은 1.76 나왔고, 거기에 이 농도에 의한 그 영향을 고려해주는 이 텀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01591 over 2, 여기 2 왜 2야? 여기 일렉트론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컨센트레이션을 다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지금 보시면 프로덕트의 그 농도, 성분들, 그 다음에 이 분모는 이제 이 리액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거, 우리가 컨티넌트라고 하는 건 뭐다? 다시 한번 쓰면 프로덕트들의 컨센트레이션 분의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의 B를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그 비도 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데 컴퓨터 용량이 다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뷸렛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마우스도 막 지금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셀 포텐셜 1.76에다가 지금 여기 프로덕트 쪽에 컨센트레이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징크 이온의 컨센트레이션에다가 이 지금 VO2 플러스라고 하는 그 이온은 지금 2몰인데 2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 몰을. 그 다음에 리액턴트 쪽 보면 리액턴트 쪽도 VO2 플러스 이온이 지금 2몰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제곱 해주는 거고, 프로톤 지금 H 플러스는 몇 개? 4몰이니까 여기다 4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각 이온에 있는 몰 농도는 어떻게 앞에서 주어졌지? 문제에서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계산하시면은 여기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서 플러스, 결국은 로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요 두 번째 항 자체가 플러스가 되면서 농도에 의해서 0.13 정도의 그 포텐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표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1.76 볼트에다가 0.13 볼트가 더 더해져 가지고 전체 이론 조건에서의 포텐셜은 지금 1.89 볼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농도가 같았어. 얘네들이 같으면 얼마만 나오겠어요?
농도가 같아지면 1.76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응이 진행돼서 어느 순간에 농도가 같아진다 그러면 1.76V로 떨어지겠지. 1.89 나오던 게. 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 드리는 거는 요 성분에 의한 그 헤프셀 리액션이라고 애노드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 이 시스템의 포텐셜을 구할 수 있었고, 거기 플러스 전해질에 있는 농도의 비율에 따라서 이 포워드로 더 포텐셜이 발생할 것이냐, 백워드로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지금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1.79에다가 더 0.13이 더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공식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에서 첫 번째 항은 이 표준 상태 포텐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다? 농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포텐셜이다. 이 농도 Q라고 하는 콘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의 농도 오버 리액턴의 농도다라는 거. 그리고 농도를 얘기해 줄 때에 이 풀셀 리액션에서 앞에 해당하는 그 성분의 몰수를 제곱해 준다. 이게 제곱이 아니라 이게 제곱이고, 이거 뭐죠? 이거 제곱이죠. 이게 제곱 4제곱 해준다 라는 겁니다.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걸 계산하시면은 이제 1.89V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배터리인데, the battery is a galvanic cell이다. 일종의 galvanic cell이고, 이거 다 배터리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리튬 이온 배터리만 배터리고 나머지는 다 배터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철, 구리, 뭐 다른 금속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포텐셜이라던가 성능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갈바닉 셀이라고 하고, and more commonly a group of galvanic cells connected in series where the potentials of individual cell added to give the total battery potential. 그래서 예제에서도 보셨겠지만 보통 요 하나의 성분, 요 하나의 셀, 이거 셀 하나라고 하는 거잖아. 이 뭐 양극, 음극이 이렇게 있고, 그 셀에서 발생하는 포텐셜이 약 한 1.76V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76V면은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AA 배터리가 약 1.5V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보다 이제 더 큰 볼테이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각각의 셀을 직렬 연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곱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V를 한 번 더 직렬하면은 3V가 나오는 거고, 그거 하나에다 더 연결하면 4.5, 뭐 4개의 셀을 연속해서 직렬로 연결하면 6V,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볼테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Batteries are a source of direct current and have become an essential source of potable power in our society. 우리가 사는 그런 커뮤니티에 어떠한 포터블, 이동 가능한 파워의 소스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DC, Direct Current라고 해서 DC 전기, 뭐 직류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직류의 반대는 이제 교류인 거지. 그래서 가장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이제 레드 스토리지 배터리라고 해서 레드 엑시드 배터리, 그 납산화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던 2차 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 자, 여기서 이제 전지의 종류를 보면은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의 플로우 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오늘 큰일이네. 어찌할까요? 1차 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플로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플로 유동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1차 전지라고 하는 건 역시 프라이머리 배터리, 2차 전지라는 건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1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사가지고 한번 다 반응이 일어나 버린다. 전기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이 안 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배터리를 1차 배터리, 1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충전지, 리차저블 배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리튬이온 배터리, 그 전에 이제 레드 엑시드 배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플로 배터리는 이제 연료 전지처럼 사실 이 전극하고 이 전해질 안에 있는 이온하고 반응이 다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포텐셜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1차 전지인 거고, 이 반응이 다 됐을 때에 반대로 여기다가 전기를 줘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복구시키면 그게 이제 2차 전지인 거예요. 근데 플로우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전해질 자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게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시킨단 말이에요. 순환시켜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오늘 애석하게도 왜 자꾸 여기 말풍선이 이렇게 생기냐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레드 엑시드라고 하는데 납산 배터리 전지는 그 납이 바로 음극재가 되는 거고, 그 레드가 이제 레드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바로 양극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 전기 분해에서는 이 에노드 하면 뭐예요? 에노드 하면 이게 산화전극인데, 에노드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노드가 플러스 양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캐소드를 이제 음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지에서는 이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노드가 음극이 되는 거고 캐소드가 이제 양극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배터리에서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어디다가 담궈 놓냐면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걸 전해질이라고 얘기하잖아. 일렉트로드는 전극이고, 그 전극 중에서 양극, 음극을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건 전해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해질을, 이 안에 있는 이 액체로 된 전해질이나 뭐 또 고체 전해질도 있고 한데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용어 자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전해질로는 설퓨릭 엑시드라고 하는 거는 황산입니다. 황산 H2SO4라고 하는 그 화학식을 갖는 그 황산에다가 이 전극을 딥한다라는 거는 담가 놓는다라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 나초 먹을 때 어디다 찍어 먹어? 딥 하잖아. 나초를 쌀사에다가 딥해서 먹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렉트로드를 담가 놓는다.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렉트로드 리액션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캐소드의 아까 전극은 뭐라고 했어요? PB 납 레드 다이옥사이드 PbO2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에노드 쪽
배터리에서는 에노드를 이제 음극이라고 하는데, 음극, 양극 헷갈리면 그냥 에노드는 항상 산화 쪽이고 캐소드는 이제 환원 쪽이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혼돈이 되는데, 하여튼 그 에노드 쪽은 그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요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디스차징 일어날 때 보시면 에노드 쪽은 여기 지금 에노드 캐소드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PbO2가 디스차징 할 때에 이쪽부터 설명할게요. PB가 산화가 돼요. PB가 산화돼서 납 이온이 되고, 이게 이제 이 황산 전해질에 있는 SO4 2-라는 이온, 음이온하고 만나서 레드 SO4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서 일렉트론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죠. 일렉트론이 나가게 되고, 이쪽 전극에서 이 레드 다이옥사이드가 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 전해질 안에 있는 그 4개 몰에 그 H 플러스, 그 다음에 SO4 2 하고 다 반응해 가지고 또 여기 PbSO4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디스차징,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면은 맨 처음에 Pb하고 PbO2로 이렇게 존재하던 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전부 다 PbSO4로 이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변해버린 걸 나중에 이제 전기를 차징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돼가지고 전기를 다시 충전하고 있다가 다시 디스차징 하면, 전기를 쓰면 또 다시 이 반응에 의해서 이 PB는 PbSO4가 되고 PbO2도 PbSO4가 돼요. 그래서 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해프 반응이 일어날 때에 0.35V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는 포텐셜이 1.69V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풀 반응, 네트 반응을 보면 네트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포텐셜은 약 한 2.05V 정도 돼, 2V 정도 되거든. 2V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12V 배터리를 사용을 해요. 12V. 그러면 하나의 셀 자체가 2V 정도 발생을 하니, 얘를 직렬로 연결시키면 이제 볼테이지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몇 개를 연결하면 된다? 6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 엑시드 배터리 6개를, 이 셀 6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 12V짜리 이제 배터리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PbO2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제 반응이 되면, 전기를 우리가 막 쓰면 이 표면에 이제 PbSO4라고 이런 게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뭐 이 옥시데이션 리덕션 관한 그러한 지금 반응식들 쭉 여기다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피컬 오토모빌에서 레드 스토리지 배터리는 6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했고, Each cell contains multiple electrodes in a form of grids and produce approximately 2V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2.05V 정도. 그래서 전체 곱하기 6 해가지고 12V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그 12V짜리 레드 엑시드 배터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쓰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좀 잘 안 나가고 잘 안 통하고 저항이 세지고, 그 다음에 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 안에 이 차징과 디스차징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황산의 농도가 줄어든다고. 나중에 이제 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황산의 농도가 이제 점점 줄게 되면 그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완전히 방전이 돼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게 되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 셀 리액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설퓨릭 엑시드라고 하는 황산 자체가 배터리가 디스차징 되는 동안, 우리가 방전, 그러니까 즉 사용하는 동안에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 방금 설명했죠. This lowers the density of electrolyte solution from its initial value of about 1.28 gram per centimeter cubic in fully charged battery. 그래서 처음에 딱 배터리를 샀을 때에 그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의 그 덴시티가 1.28 g per centimeter cubic 정도 됐었는데 그게 점점 낮아진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그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설퓨릭 엑시드 솔루션의 덴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The solid lead sulfate formed in the cell reacting during the discharge adheres to grid surfaces of the electrode.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PbSO4라고 하는 게 바로 lead sulfat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he battery is recharged by forcing current through in opposite direction to reverse the cell reaction. 그래서 일단은 방전하고 나면 우리가 충전할 때는 전기를 집어넣어서 그 역 반응을 시키면 레드 설페이트가 다시 오리지널 컨디션인 레드하고 레드 다이옥사이드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차지 되는데, 그 자동차 우리 내연기관 할 때 그 안에 그 알터네이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토모빌 엔진에 의해서 계속해서 구동이 되는 그런 알터네이터,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에다가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 레드 엑시드 배터리 이제 많이 썼는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훨씬 더 에너지 덴시티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는 당연히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에 있는 그 앞에 조그만 배터리도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도 보시면은 이 에노드 쪽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극이라고 하고, 이쪽을 음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극, 음극 대표적인 음극재는 그래파이트, 흑연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극재는 우리가 그 리티에이티드한 금속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다음 장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징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양극자에 붙어 있는 리튬 이온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흑연 사이에 가서 이렇게 이 흑연의 모리큘 사이에 가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단 말이지. 여기에 이제 낄 때 여기도 이제 일렉트론도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디스차징 할 때 어떻게 한다? 일렉트론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일로 가게 되고 리튬 이온이 다시 양극재로 가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단순한 그 원리입니다.